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4%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연준의 긴축적인 발언이 있었죠. 매달 자산 규모 축소를 월 950달러 금융. 그리고 다음번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시장에 강한 긴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증시와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확대가 됐던 하루였죠. 자, 계속해서 연준, 우크라이나 이 두 가지 이슈가 흔들고 있는데요. 연준은 조금 이따 사진 두 장을 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먼저 비트코인 4.29, 이더리움 4.47, BNB 3.47, 솔라나 8.78, XRP 4.61, 에이다 7%대, 아발란체 7%대, 폴카닷 7%대, 도지 11%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하락폭이 있던 하루다. 이걸 보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한번 보자고요. 크립토마켓의 전체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 1.96 트릴리언, 1.96 트릴리언. 이게 한국 원화 기준으로 대략 220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전 세계 크립토 시장의 시총이 아직 2200조이다. 이게 애플 한 개만도 못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의 시총도 못합니다. 전 세계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전체 자본시장의 0.2에서 0.3%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크립토 전체 시장의 차트는 사실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왜? 전체 크립토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41.99, 이더리움 19.60, 두 개 합쳐서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같이 들어오는지,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도미넌스를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전체 지수를 보면은요, 증시는 S&P가 0.97, 다우가 0.42 하락했고요. 선물을 보더라도 현재 나스닥, S&P, 다우 하락, 조금 연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의 선물의 롱숏 비율이에요. 여기 보면 24시간 기준인데요. 지금 롱 비율이 48.33, 숏 비율이 51.67입니다. 숏 비율이 조금 앞서 있죠. 그러나 50을 기준으로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최근에 이 롱 비율이거든요. 이게 롱 비율이 최근에 조금 낮아졌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아직 변동성은 나올 만큼 롱숏 비율이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김프를 한번 볼게요. 김프를 보면 비트코인이 1.12, 리플이 1.16, 이더리움이 1.14. 김프 낀 게 그다지 세지 않죠? 한국 시장의 볼륨이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게 들어오면 김프가 많이 끼죠? 전반적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공급량이 좀 딸리니까요. 자, 그리고 볼륨량을 좀 보면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후오비 전반적으로 다 녹색인데요. 업비트가 빨간색이죠. 한국 시장에 지금 볼륨이 그다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김프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계속 매입하는 이유는 마이클 셰일러. 이 큰 고래들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억 9,050만 달러에 4,167 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추매 평단가는 45,711달러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총 129,218 BTC를 보유하게 됐다. 쩐주들은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모아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34, 2주 만에 공포 전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어디 위치인지 알 수 있을 수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치, 이 시장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BTC 가격 상승할 것. 그래서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 맞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바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면 비트코인 이 끝을 누구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100만 달러를 큰 그림에서 언젠가 제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폐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 그림이 보입니다. 이번 하락에도 고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 중.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면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 소형 고래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반면 상위 69개의 대형 고래는 하락장이 발생할 때마다 매수했습니다. 사실 큰 쩐주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4차의 중심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암호화폐 시장. 그쵸? 이 부분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직은 상승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0.3%. 단 신생이고 그리고 혁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신생이기 때문에 혁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권으로 이제 흡수되려고 하는 그런 시간차를 두고 흡수되는 프레임이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JP모건 CEO, 디파이와 블록체인은 진정한 신기술. 제이미 다이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JP모건 측에서 예전에 비트코인은 좀 이상하다. 그쵸? 가치가 없다. 그쵸?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죠. 2017년, 2021년 10월까지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언론이 그리고 약간의 페이크적인 말이 있었죠. 그러나 전 세계 금융시장의 선두에 선 최상의 정점에 있는 애들은 이 판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기타 등등의 대부분의 금융 세력들은 다음 세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디파이와 블록체인은 진정한 신기술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영국 가상자산 선도국 되겠다. 가상자산 정책 경쟁 본격화. 영국 정부 공식 NFT 발행하기로. 미국과 유럽 가상자산 제도 마련 나서. 한국 새 정부 가상자산 기능책 펼칠 듯. 영국 보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선언한다. 지금 영국 정부는 글로벌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조폐국이 자체 NFT 토큰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왕립 조폐국을 통해서 정부 공식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존 글렌 영국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왕립 조폐국에 올 여름까지 정부 공식 NFT를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가상자산 기술과 투자에 대한 우리의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것. 영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영국, 그쵸?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가상자산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가상자산에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감독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 불법 행위 단속, 미국의 금융 경쟁력 제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금융 수용성, 책임 있는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 내용만 보셔도 아시겠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방향성과 속도의 차이일 뿐 시장의 변동성을 훑어나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 결국 시가총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자, 하락폭이 좀 있었죠? 지금 5일선 이탈하고 21선까지 밀려 내렸고 지금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보면 박스권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전 이 매물대, 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때 상승에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여기 매물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상승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 거래량이 좀 아쉬웠다. 더 나아가 지금 미국 연준의 긴축 흐름으로 인해서 한번 또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결론에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 보면 여기 박스권에 있다. 여기를 돌파하니까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근을 돌파하니까 이제 이 부근 근처에서 지금 지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 큰 그림에서 여기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드렸던 사진 두 장을 볼 건데요. 이 두 장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연준의 대차지표를 날짜와 시기와 규모를 정해놨던 거예요. 자, 그림인데요. 2005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달 지금 8.8조, 약 9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서 세상에 뿌렸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고 하는 건데요. 매달 약 950억 달러씩 축소를 해 나가겠다 하는데 과연 몇 프로나 줄일지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의 자산은 0.8조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 위기에 의해서 리만 브라더스와 베어스탠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4.5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4.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그런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보면 이때는 몇 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 2020년 코로나 세 때는 천문학적으로 달라요. 기울기가. 보이시죠? 그 금액과 속도에서도 예전과는 현저한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이 뭐냐? 이때 자산을 줄인다고 했었어요. 요 시기에. 그때 시장이 한번 변동성이 컸었는데 결국 1조 달러도 줄이지 못했다.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때 줄이면서 갔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줄이기 시작하겠지만 줄이는 폭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에 페달을 줄이다가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 한번 페달을 밟은 거는 멈출 수가 없다. 이 사진 첫 번째 한 장이 자산시장에 우리가 바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이고요. 1999년도 7%대 근처였었어요. 미국 기준금리가. 이 이전에 1970년도에는요. 금리가 20%, 미국 금리가 20%였었어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이분이 키가 큰, 정말 큰 연준 의장이셨는데요. 별명이 인플레 파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볼커 룰이라는 새로운 그런 제도를 마련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그렇게 많이 해서 탐욕스럽게 전 세계 자산시장을 뿌리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게 많이 지금 풀어지고 있죠. 어쨌든 이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0%까지 줄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고작 올린 게 0에서 0.25에서 0.25에서 0.5%까지 0.25% 한 번 올렸다. 이제 0.25% 올렸습니다. 이렇게 20%에서 1970년도에서 2017년도에 금리 상단은
2.5%였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다시 2020년도에 0%로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이 지금 보면 1970년도라고 한다면 대략 50년의 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연준의 큰 그림을 보면서 연준의 큰 그림 정리를 하면 계속해서 금리는 0%까지 20%에서 내려왔다. 1970년도에서 2020년 기준 지금 금리는 0이다. 올려봐야 0.5고 금리 상단은 2% 미만입니다. 왜? 이게 바로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화폐 시스템은 끝나간다.